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WTI를 조금 보고 올게요. 자,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 현재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역배열 추세로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석유 가격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 자체가 확 튀어오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석유 가격이 예를 들어서 다시 100달러를 향해 나아간다. WTI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시 CPI도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자체가 다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선행하는 지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석유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석유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도 안정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전에 살펴보신다면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게 반응을 했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9월이나 11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는 상방을 보이니까 시장 자체도 그쵸? 9월부터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뒤로 11월부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난 뒤로 어느 정도 주식시장도 하방을 지키면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가격을 유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전체 글로벌 경기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보았을 때 뭐 BDI 지수 같은 걸 참고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요 점선들이 어떻게 보면 BDI 지수의 흐름입니다. 자, 발틱 운임 지수라고도 하는데, 자, 얼마나 해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예요. 자, 그래서 뭐 HMM 같은 해운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가 발틱 지수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빠져서 코로나 당시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 말은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이제 반등할 일이 남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는 이미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석유 가격이 코로나 이전인 뭐 50달러 수준까지 안정이 된다면, 자,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여나 이제 휴전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엄청나게 이제 또 주식시장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 건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금은 숏을 치기가 위험한 시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무너질 듯 상방을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돌발되는 악재가 지금 딱히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는 금리 인상 자체가 악재였다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피크, 즉 금리의 꼭지가 다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린다고 해도 두 번 정도 올리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악재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 악재가 돌발 변수로 튀어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이제야말로 안도 랠리를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뭐 금리를 뭐 75bp 올렸다고 이미 뭐 악재가 실현돼서 안도 랠리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200일 저항선까지 이미 접근을 어느 정도 한 상황이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자, 에너지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00일선인 228달러 그리고 상방 추세선인 250달러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AI가 지금 순환매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GPT 같은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
오픈 AI 자체가 테슬라, 자, 머스크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된 오픈 AI보다는 테슬라가 대장주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GPT가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떠한 자금 그리고 기대감 같은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지금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 라인인 210달러나 아니면 250달러까지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는 정배열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지 구간이나 뭐 이 부분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추세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섣불리 포지션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섣불리 뭐 폭락이나 폭등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추세, 즉 정배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깨질 때 수익을 실현하고 지켜진다면 홀딩을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시간 봉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60분 봉을 보더라도 정배열 자체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어제 또 하방을 내려가다가 다시 정배열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 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뭐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 같은 높은 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숏을 치거나 뭐 모든 걸 포지션을 정리할 만큼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시장이었고 불안한 시장이었다면 당분간은 조금 골디락스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방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워낙 낮은 위치에서 계속 튀어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VBIX 같은 아니면 뭐 빅스에 대한 선물, 숏 이런 것들을 쳤다면 정말 엄청나게 손해가 누적이 됐겠죠. 뭐 단순히 이 정도 20달러가 오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적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전 패턴으로 너무 위험한 배팅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념을 보시면, 자, 이격도 MACD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벌써 에너지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역배열이 거의 잡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지켜본다고 한다면 채권이 계속해서 하방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자, 10년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자, 하방 흐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떤 논리를 통해서 왜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됐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할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상을 보시면서 시장에 크게 악재가 지금은 없고 단지 악재가 있다면 금리가 높다는 것 뿐인데, 자, 이전에 금리가 4, 5% 때도 미국 주식은 잘 올라갔었습니다. 잘 올라갔던 그러한 시장이고 풀렸던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단순히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위기 조짐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침체 같은 거지만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 어느 정도 약한 침체는 지금 연준도 의도한 바였기 때문에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리를 오른 거예요. 저지른 건데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들이 터져나오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TI는 내려가고 있고, 자, 석유 가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안정되고 있고, 그쵸? 고용도 생각보다 실업률이 확 튀어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부문은 오히려 고용이 지금 상당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채권 가격 역시도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자체도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나아간다면 연준도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인플레만 체크하면서 그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파월이 강조를 해왔던 것도 인플레를 유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플레의 방향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인플레가 굳이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파월도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는 거죠. 반대로 인플레가 튀어오른다면 그때는 파월 같은 경우도 강경책을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만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지금 현재 지수 투자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부터 계속해서 어느 정도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월 초까지. 자, 실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도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등할 것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 좋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지금 주가가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여주듯이 만약에 지금 오픈 AI 같은 종목이 상장이 돼 있었다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만큼 아직 시장에 기대감이 남아있고 기대감과 어떠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